충북 특별기획 프로그램 굿잡 굿스타트.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혜선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일자리 유관 기관들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왔는데요. 주식회사 명정보기술 이명재 대표이사와 청년 구직자들 그리고 김병재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실수로 데이터를 홀라당 날려버려가지고 낭패를 봤거든요. 또 복구하느라 고생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네. 그 일반 시청자들에게 명정보기술이란 이름은 낯선 이름이 아닐 겁니다. 제일 먼저 그 질문부터 해보죠. 데이터 복구라는 것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글쎄요, 요즘은 이제 웬만하시면 다 아시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컴퓨터, 스마트폰이 거의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제품이 고장 나거나 아니면 실수로 지우거나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화재나 침수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손실이 되었을 때 그거를 원래 그대로 이렇게 복원해주는 사업이 데이터 복원 사업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이 아플 때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아픈 부분을 약물로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받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데이터 복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명정보 기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는 명정보기술, 하드디스크 수리와 데이터 복구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LCD 수리 사업은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데이터 복구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명정보기술 하면은 누구나가 데이터 복구 잘하는 회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은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SSD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고 또 LCD 수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종합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단 3명으로 창업했던 명정보기술은 최초란 수식어를 달고 급성장, 데이터 복구업계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국토의 중심 오창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해외로 기술을 수출하는 선도 기업이 되었다. 하드디스크를 수리하는 클린룸, 티끌 하나 없는 최상의 환경으로 완벽한 복원 품질을 보장한다. 국내에서 유일한 청정 작업 공간에서 전문 엔지니어들은 차원이 다른 하드디스크 복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명정보기술은 데이터 복구율 72%를 자랑하고 있다. 세계 정상급 기술력의 원천은 고객의 작은 데이터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엔지니어들의 서비스 정신이다. 저희 명정보기술의 복구 능력은 세계 5위권 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공학 기법을 이용하여 메모리 안복화 기술, 하드디스크 에러 제어 기술, 파일 시스템 분석 기술, CCTV 블랙박스 영상 추출 기술 등 변화하고 있는 IT 트렌드에 맞춰 끊임없는 연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을 수사기관 교육과 제품 판매, 해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CCTV 하드디스크가 명정보기술에 맡겨졌다. 해저에서 45일, 부식과 오염은 심각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복구 작업. 명정보기술은 축적된 기술과 집념으로 도전했고 결국 복구에 성공했다. 미디어 표면 자체는 굉장히 정밀한 부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힘이 가해져도 디스크에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복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디어 표면에 손상 없이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들이 핵심인데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음파 세척부터 해가지고 미디어를 분해해내는 특수한 그런 물질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다른 유사 기관의 이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특수한 물질 그리고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사이버 재난에 대처해온 명정보기술. 2013년 전산 대란에 직면한다. 수많은 복구 경험을 토대로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단기간에 피해 시스템을 복구해냈다. 3.20 전산대란 당시
남들보다 많이 그리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장비와 그리고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샘플을 빠르게 수집을 한 후 그 부분을 분석을 하였고 분석한 내용을 엔지니어들에게 숙지를 시킨 후 작업을 빠르게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참20 전산대란을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 수법이 수사 기법을 능가하는 사이버 범죄. 명정보 기술의 데이터 분석과 복원 기술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에서 어떤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데이터를 삭제했다든가 유출을 했을 경우 그 직원들의 행위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고객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명정보 기술은 축적해온 기술로 국가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의 업무 지원과 데이터 복구 교육까지 가장 바람직한 사회 공헌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하드디스크를 수리하고 데이터를 복구하며 산업용 장비를 고민해온 명정보기술. 그들이 세상에 내놓은 기술은 표준이 되었고 획기적인 제품은 산업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대기업보다 먼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차세대 저장 장치는 세상을 놀래키기에 충분했다. 산업용 장비로는 하드디스크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장비와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이동형 복구 솔루션은 데이터 삭제와 복구, 하드디스크 진단과 복사 기능을 탑재하고 산업 현장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SSD 같은 경우는 지금 단종된 하드디스크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요. 디스크 체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저장 장치를 이제 쉽고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인데 요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영상을 이제 복구하고 이 부분을 이제 고객한테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생산 자동화 설비를 위한 재투자는 가장 큰 부담이다. 그래서 산업용 장비를 수리하고 개조해주는 명정보 기술의 서비스는 고객 업체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생각에는 이 파워가 저는 자꾸 떨어지는 게 이 IC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다양한 산업용 장비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영업사원을 통해 입고가 되고 있으며 직접 입고되어진 수리품에 대해서는 수리실에서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방문이 어렵거나 이동이 되지 않는 장비의 경우 출장 방문하여 테스트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정보 기술의 LCD 수리 사업, 첨단 수리 장비를 갖추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서 모든 종류의 고장을 수리할 수 있다. LCD를 분해하고 필름을 떼어낸 후 다시 부착하는 모든 공정은 단순한 수리의 수준을 넘어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정과 동일하다. 명정보 기술은 작업 공간의 청정도가 LCD 수리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고장난 LCD를 신제품처럼 복원하기 위해 제조 환경과 동일한 클린룸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클래스 100이란 1세제곱피트당 0.5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가 100개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클린룸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LCD 수리는 청정 환경에서 수리가 되어야 하고요. 현재 저희 회사는 클래스 100 수준의 클린룸 및 자동 항온 항습 조절로 정전기 방지 대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수리를 맡겨주시면 보다 높은 품질과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로 고객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명정보 기술은 국내 LCD 제조업체와 함께 해외로 진출해서 중국에 수리 공장을 설립했다. 이어서 태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의 기술을 이전하는 기술 주도형 기업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일하는 재미, 그게 직장인이 최고야.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드 쪽은 내가 1등이었었는데 이쪽은 니들 1등 하는 수밖에 없어. 열심히 하자. 알았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기능인 이명재. 그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스타 경영자가 되었다.
이명재 대표가 그리는 명정보기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 복구 기술, 그다음에 그 산업용 설비를 수리하면서 쌓아온 그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토탈 데이터 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볼 때는 작은 회사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그 손색이 없는 그런 글로벌 컴퍼니가 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회사 뭐 크게 발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오늘의 정보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알 수 없다고. 그렇다면 주목하라. 명정보 기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을. 네, 잘 봤습니다. 데이터 복구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1990년도입니다. 그때는 기업들이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시장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시장 분석이나 성공 가능성 등 당시에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뭐 그런 성공 가능성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하고 그러지는 못했고요. 네. 이제 막 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수리 사업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 고객분이 오셔가지고 수리도 좋은데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속에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있으니 이거를 좀 살려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수리비만 받고 이렇게 몇 번을 그 복원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자주 계속 발생되면서 제가 이 하드디스크 수리보다는 이 데이터 복원하는 일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지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데이터 복구 기술을 미국을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와서 아마 90년, 91년 이때부터 국내에서는 최초로 데이터 복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자, 이제 청년 구직자들이 질문을 해볼까요? 어떤 학생이 먼저 할까요? 네. 창업 초기와 지금을 비교해보자면 데이터 복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명정보기술의 마케팅 전략도 변화했을 것 같은데 그 흐름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 데이터 복구 사업을 시작하던 그 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그 컴퓨터를 지금같이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정보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하드디스크 용량으로 얘기를 하면 한 20메가, 40메가. 지금은 4테라, 10테라 이런 걸 쓰거든요. 그런 정도였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 그 데이터 복구를 그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들, 뭐 삼성이나 삼보, LG 이런 회사들과 그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주로 많이 했고, 이제 점차 컴퓨터 보급이 늘어나면서부터 일반 개인 소비자들까지 많이 이제 늘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런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개인 고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로 이제 그 SNS나 뭐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주로 마케팅을 많이 하죠. 네. 다음 학생 질문할까요? 데이터 복구를 위해서는 고객들이 자신의 정보를 통째로 맡겨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원들의 윤리 교육이나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복구를 의뢰하시는 고객분들이 그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고 또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대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별도의 그 서버를 두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정도로 그 관리를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 내에서도 우선 그 데이터 복구 엔지니어로 그 채용을 해도 일단 다른 부서를 다 돌아보면서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인재들을 데이터 복구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업무를 하게 하는데 실은 이 데이터 복구를 할 때 그 데이터 내용을 보는 일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실은 그 로직이나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26년 동안 이 사업을 해보면서 뭐 이렇게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그게 문제됐던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약서도 받고 있고, 네. 고객 데이터를 또 별도 서버에다 보관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고객분들이 저희 회사를 더 신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다음 질문 이어갈까요? 제가 작은 USB를 복구한 적이 있는데요. 복구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구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그 동종 업계끼리 협정되는 가격인지 아니면 이제 기업별로 독자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가격들이 다 산출되는지 알고 가격 싶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뭐 저희들이 이렇게 동종업계끼리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데이터 복구 가격은 저희 회사가 결정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할 때는 뭐 이제 그 해외 가격이나 저희들이 실제 복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통 그 가격을 결정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복구 가격은 그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에 비해서는 뭐 적게는 10분의 1에서 한 전체 평균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면에 데이터 복구를 의뢰하는 수량은 그 무척 많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수량에 비해서 복구 가격이 비싸지 않다 보니까 의뢰를 많이 한다.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큰 공을 세우게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세월호 CCTV는 하나의 저장 장치이고 전산대라는 거대한 전산망이잖아요. 그래서 복구 작업에 대한 특성과 적용 기술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리 세월호 작업 같은 경우는 이 CCTV 영상이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던 게 서해안 그 소금물, 뻘,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부식이 되고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새거 같이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복원해내는 그런 기술이었었고, 우리 320 전산대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되어졌던 부분을 이게 우리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게 우리 그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다리도 끊기고 막 이렇게 헝클어졌던 부분을 다시 잘 짜맞춰 주는 그런 작업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복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20 전산대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환자가 생겨가지고 이 환자들을 빨리 고쳐줘야 하는 그런 작업이었고, 천안함 CCTV 같은 세월호 CCTV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하나인데 이게 워낙 중병을 앓고 있는 제품이라서 그걸 이제 하는데 2달 가까이 걸렸죠. 그 작업을 하느라고. 와, 이거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꼭 해내야 되겠다. 네. 이런 그 엔지니어로서의 오기 같은 것들이 발동이 돼서 뭐 밤낮으로 하다 보니까 천안함 CCTV를 복원을 해냈고, 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꼭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해결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도 아무리 어려운 복원 제품이 들어오더라도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업무에 임하게 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집중의 힘이었군요. 네, 저도 새겨야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다음 질문 이어갈까요? 앞서 말씀하신 국가적 재난은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솔직히 이윤을 좀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고객들의 생산 일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난처한 상황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회공헌을 나섰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섰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데이터 복원 사업이 뭐 이게 개인적인 돈을 버는 상업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공적인 부분도 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컴퓨터 데이터 손실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을 좀 줄인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저희들이 그 천안함 복원이나 세월호 복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비용을 받고 이러는 것들보다는 이거를 국가적인 중요한 일이니까 기업으로서 그동안 국가나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기업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저희 회사가 아니고 다른 어떤 곳이라도 아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곳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정보기술은 사업 분야가 다양합니다. 이 데이터 복구로부터 여러 사업이 파생됐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LCD 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연관성이 적은 것 같은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향후 전망이 궁금하네요. 처음에 저희 회사가 시작할 때 이 수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은 고치는 것만 40년을 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업용 컴퓨터, 산업용 설비 이런 것들을 주로 고치는 일로 처음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였고 그게 지금은 데이터 복원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 거지만 실은 저희 회사가 하는 것들은 이 남들이 고치지 못하는 중요한 설비 장비들을 고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LCD 수리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93년도거든요. 그때가 이제 LCD가 막 나와가지고 노트북에 채택되고 이럴 때 시작을 해서 현재 LCD 수리 관련해서도 우리 회사가 아마 세계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야, 우리 명정보기술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초, 최고, 최선. 쓰리최네, 쓰리최. 예? 네. 우리 저 쓰리최 사업 소개 영상을 보셨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우리 명정보기술이 컴퓨터 병원이라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의사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는지 지금부터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명정보기술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차분하게 업무를 시작하는 분위기를 예상했는데 좀 왁자지껄하네요. 우리의 기술력을 고객의 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와, 날마다 이렇게 서비스 선언을 외치다 보면 서비스 정신이 몸에 저절로 배기는데요. 쫙! 이비즈 사업부, 고객들이 이런저런 애로사항을 들어주다 보니 다양한 저장 장치와 컴퓨터 부품을 갖추게 됐고 자연스럽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내외에서 걸려오는 문의 전화, 포장, 발송까지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온라인 판매 아이디어는 어떤 분이 내신 거예요? 제가 냈습니다. 오, 사장님 오케이 하시던가요, 처음에? 네, 제가 예전에는 수리부서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하드디스크 수리를 위해서 다양한 자재를 구비해 놓은 터라서 네네. 이제 그 부분을 기획하고 이제 사장님께 보고 드리고. 어떤 구매 문의가 많이 오나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산업체나 이런 설비 쪽에 이제 구하기 좀 쉽지 않은 오래된 하드디스크 문의나 이런 게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창고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밑에 창고에 가시면 오, 보실 수 있으세요. 궁금한데 보고 싶은데. 네, 지금 같이 가보시죠. 예. 단종되고 신형 나오고 버릴까 말까 또 사야 하나? 컴퓨터 놓고 골치 아프시죠? 이젠 고민 끝! 명정보기술의 창고에는 300여 종의 하드디스크와 사소한 부품까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좀 있으면 박물관으로 갈 만한 하드디스크도 보이네요. 아니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여기가 특 A급 1급 보안 장소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좀 귀한 제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직원들도 몇 명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창고도 지금 처음으로 지금 촬영을 하는 거예요. 방송에 공개되는 거 처음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네. 야, 이거 살짝 영광인걸요? 오. 지금 들고 계신 게 여기서 가장 오래된 희귀 부품이라면서요? 네. 뭐예요? 지금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생산이 된 건데요. 지금도 이제 무슨 수자력 발전소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없는 부품은 다른 데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부품이 해외로 판매도 돼요? 네, 저희가 지금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사이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부품 사이트를.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오더가 오면 저희가 있는 자재는 수출도 하고 있어요. 아, 역시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나 있군요. 네. 헐레벌떡 망연자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린 사람들이 찾아오는 고객 서비스 센터입니다. 접수하고 가격 상담하고 수리해서 보낸 후 잘 받으셨는지, 이상은 없는지 이 모든 과정과 순간은 고객들의 기억 속에 명정보기술이란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CS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감정 노동자라고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현재 데이터 복구가 필요한 고객들이 기술적으로 물어보는 전화가 많기 때문에 다른 CS 상담사들보다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힘들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저 후배께도 여쭤볼게요. 네. 계속 얘기를 하는 업무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쉬는 시간이라거나 퇴근하면 혹시 말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상담 전화 가운데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새벽에는 그렇게 방송 관계자분들이 그 데이터가 손상이 돼서 전화를 가장 많이 주십니다. 그렇군요. 네네. 분명히 저장했는데 사라졌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데이터 복구팀 엔지니어들의 눈엔 보입니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 첨단 장비까지 활용해서 데이터를 살려낼 수 있다네요. 명정보 기술의 실력은 큰 재난이 닥쳐왔을 때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320 전산 대란 기억하시죠? 명정보기술 본사와 전국지사의 엔지니어들이 모두 출동했는데요. 그중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당시 그 대란, 그때 복구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애초부터 그 분석을 하고 있었고, 저희 엔지니어들은 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김기현 대리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각자의 맡은 부분을 좀 이렇게 앞에서 진지주의하고, 그리고 수량적으로도 좀 많이 처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럼 자, 옆에 계신 분께도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스크 좀 내려주시고요. 네. 아니 옆에서 같이 일하면서 우리 김기현 대리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나요? 언제입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꼭 살려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그 작업에 몰두하는 걸 볼 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칭찬을 해도 표정이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늘 꾸준한 그런 모습이군요. 여러모로. 네. 카페 같은 휴게실,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뭇 진지해 보이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뭐 어느 기간에 복구를 해주겠다, 아니면 데이터가 덜 나오거나 아니면 못 나오는 경우도 어떻게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모델 개발도 어쨌든 개발이야. 저기요. 아니 저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얘기를 하시지. 아니 쉬실 때 차 드시면서까지 일 얘기를 꼭 하실 필요가 있나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풀어졌을 때 일을 딱 얘기를 해야지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렇게 딱 나오고 하거든요. 오히려 쉬면서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이디어 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가요? 김상현 선생님입니다. 명정보기술의 아이디어 뱅크 김상욱 부장. 지금까지 CCTV 영상 복구 기술과 보안을 위해 완벽하게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장치 등 중요한 연구와 개발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다른 분야에 관심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또 다른 분야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저장 장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디스크 체커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드 디스크를 테스트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좀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라, 꼼짝들 안 하시네. 자자, 눈치 보지 말고 퇴근하시라고요. 그렇죠, 여기 한 분이 일어서시네요. 살살한데 얼큰한 국물에 소주 한 잔 어떻습니까? 어때, 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네? 아니 밤도 늦었는데 퇴근을 하셔야지 무슨 학교를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시니까? 저기요, 잠깐만요. 이 EAI 요런 통합 도구를 잘 운영을 해야 여기는 되는데 명정보기술 사내대학입니다. 실무 관련 전공과 교양 과목을 배우고 나중에 4년제 학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답니다. 쓰고 있는 전산 시스템이 서로 이 프로토콜이 안 맞잖아요. 야, 그야말로 주경야독이네요. 힘들진 않으세요? 네, 뭐 별로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고 또 학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제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서. 수업이라든가 관련해서 회사에서 배려도 많이 해주는 편인가요? 뭐 실무 일하고 밤에는 또 공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는 편이죠. 별보기 운동이네. 새벽 별 보며 출근해서 네. 또 밤에 별 보면서 퇴근하시고. 오늘 2교시는 정진호 상무님의 특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뭐 기본, 열정, 비전 다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가족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시면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잘 세워서, 그러니까 계획이죠. 목적을 잘 세워서 내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 기술력을 쌓은 사람, 모두가 대접받는 회사. 여기는 명정보기술입니다. 누구나 꿈을 가질 수 있는 회사에서 함께 일합시다. 청년 구직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엔지니어 한 명 한 명이 회사의 큰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역량을 조직의 역량으로 잘 축적해야 할 텐데요. 인적 자원 관리나 사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게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일은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회사 생활도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명 아카데미라고 우리 사내 대학 같은 가상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범주 내에서 우리 사내 역량 교육이라던가 또는 사회에서 하고 있는 각종 기술 관련 교육, 또 하나 빠지지 않고 교양이나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스스로 해서 본인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주로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청년 구직자들이 명정보 기술에 더 궁금증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떤 학생이 또 질문 이어갈까요? 지역 대학과의 산학 협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구 성과도 있고 사업화한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궁금하고요. 혹시 또 그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채용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자랑하는 3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SSD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은 SSD 그러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의 반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삼성전자에서 그 제품이 나오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SSD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청주대학교 RRC라는 그런 연구팀이 있었어요. 그 팀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최초로 개발을 해서 지금은 뭐 저희들이 특수 용도로만 조금씩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런 자랑스러운 일을 했고 또 하나가 요즘 이제 CCTV 복원하는 것들을 교통대학교 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CCTV 영상 복구 관련해서는 우리 회사하고 국가수밖에 그 기술이 없습니다. 그 기술도 대학하고 같이 연결을 한 거고 또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하고 같이 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SSD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체크하면서도 가격이 싼 디스크 체커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그것도 충북대학교하고 같이 했고요. 그래서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산학 협력을 많이 한 그런 케이스고 그런데 돌아보면 이 중소기업들이 연구원들을 대기업들 마냥 뭐 몇십 명, 몇백 명씩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뭐 적게는 3명, 많아봤자 뭐 20명 이내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인력들이 다양하게 바뀌는 그런 기술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업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회사에서도 지금 같이 일을 했던 그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정보기술의 오늘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았는데요. 이제 명정보기술의 미래에 대한 질문 좀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데이터 복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는데요. 앞으로 명정보기술은 어떤 기업으로 병무할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실은 그동안 우리 회사가 하던 일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데이터 복구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회사가 독점을 했었고 뭐 다른 LCD 수리나 산업용 설비 관련된 것들도 거의 선두에 서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이제 그 분야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포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회사가 뭐 이렇게 이제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더 크게 좀 발전을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제는 그 기존에 하고 있던 데이터 복구나 그 각종 특수 기술을 이용한 수리 사업을 이용해서 뭐 데이터 복구 같은 경우는 토탈 데이터 케어 서비스. 그냥 지금 빅데이터다 뭐 이런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그 이런 컴퓨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분야 쪽으로 사업을 확대, 뭐 보안, 백업, 뭐 관리 이런 쪽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엔지니어링 기술을 좀 더 확대해서 글로벌한 회사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을게요. 현재 기업 상황과 미래 비전을 감안할 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인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필요한가요? 기업 시장 상황이 옛날같이 그렇지가 않고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또 산업 자체도 그 큰 제조 뭐 이런 쪽에서 이제는 그 서비스나 첨단 엔지니어링 쪽으로 우리나라 그 산업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이제 뭐 인재를 필요로 하겠지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은 일단 회사에 들어오면 가르쳐서 쓰면 된다. 그렇게 본인이 그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성실성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꿈이 있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꿈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상태로 이렇게 그냥 보통 살아가지 않겠다.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멋지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갖다 줘도 다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충북 특별기획 프로그램 굿잡 굿스타트, 오늘은 주식회사 명정보기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명정보기술의 미래 또한 가늠하기 어렵죠. 그래서 더욱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굿잡 굿스타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